다연한 시선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담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분석 자료는요, 클래식 미스터리와 스릴러 단편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두 매체죠. 알프레드 히츠콕 미스터리 매거진과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의 가장 최신호인 그 2026년 3, 4월호에 수록된 범죄 파일들입니다. 네, 정말 방대하고 흥미로운 텍스트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범죄의 본질과 가장 치명적인 공포는 물리적 인과줄과 타락한 인간들의 밑바닥 생태계에서 발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적 흔적조차 없는 심리적 공백과 일상의 균열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현장을 직접 누볐던 전직 형사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란 과거의 사소한 폭력적 선택들이 물리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낸 대단히 명백한 생태계적 결과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하고 그 이면의 동기를 분석하는 범죄학자 겸 프로파일러로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범죄의 공포는 폴리스 라인이 쳐진 핏자국 낭자한 현장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와 그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을 파고드는 기묘한 시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형사 시절 숱한 현장과 취조실을 겪으며 내린 결론은요, 범죄는 결코 머릿속에서 맴도는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행동이며 인간이 선택한 타락이 만들어낸 물리적 결과물이죠. 그 완벽한 증거로 저는 엘러리 퀸 미스테리 매거진의 가장 거칠고 어두운 누아르를 다루는 블랙 마스크 섹션을 꼽고 싶습니다. 거기 수록된 에이린 루델의 작품 나비 효과를 보셨겠죠? 아, 에이린 루델의 단편이군요. 하드보일드 특유의 거친 질감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작품은 과거에 아주 사소해 보였던 폭력이나 범죄적 선택 하나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잔혹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현재의 목을 조르는지를 아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과거에 무심코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리적인 위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고상한 심리적 변명이나 윤리적 포장도 없어요. 오직 타락한 뒷골목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태계만이 존재하죠. 생태계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현장은 생태계 그 자체니까요. 그 냉소적이고 하드코어한 날것의 현실이야말로 실제 범죄 현장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이에 더해서 알프레드 히치콕 매거진에 실린 페르시아 워커의 작품 갤러리 오브 길트 역시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화려한 예술계라는 거칠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질투와 금전적 기만, 그리고 할렘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누아르적 현실을 보십시오. 결국 범죄란 철저히 물리적 인과관계와 가시적인 탐욕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셨던 분다운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제 입장에서는 범죄의 본질을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면요, 가장 섬뜩한 순간은 총기나 흉기가 발견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흉기가 발견된 순간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요? 그럼요. 오히려 파괴적인 범죄의 징후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공백, 그리고 그 부재가 만들어내는 강박적 심리 상태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공백이나 부재가 흉기보다 더 섬뜩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의 메인을 장식한 데이비드 딘의 작품 마치랜드의 사라진 환자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작품이야말로 이번호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는 수사관님이 쫓으셨던 그런 물리적인 핏자국이나 잔혹한 살해 현장이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아요. 확실히 물리적인 폭력 묘사는 절제되어 있긴 했죠. 절제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부재, 제 시간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환자가 3주 연속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는 그 텅 빈 의자 자체가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부재가 주인공의 신경을 서서히 갉아먹고 견고했던 일상을 뿌리부터 붕괴시킵니다.
환자가 외우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결국 편집증적인 강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심리 스릴러가 보여주는 진정한 공포입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훌륭하게 묘사했어요. 말씀하신 그 신경을 갉아먹는 공백이라는 감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금 강박이나 편집증이라고 직접 표현하셨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범죄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죠. 저는 범죄가 1급 살인이나 사기극처럼 명확한 동기를 가진 행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리적 흔적이 전혀 없는 심리적 공백이나 징후만으로는 애초에 수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해서 범죄라기보다는 개인의 망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프레드 히츠콕 매거진에 등장하는 가브리엘라 스틸러의 작품이나 제니스 로의 디아더 우먼 같은 작품들을 보십시오. 이 파일들이 훌륭한 이유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정부 조작이나 명확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들의 가시적인 행동 궤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궤적을 쫓는 재미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기극은 재무 기록이 남고 살인은 알리바이의 허점이 남습니다. 범죄라는 실체는 결국 금전적 이득이나 흉기 같은 명백한 물리적 증거 위에서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행동이 없는 심리적 긴장감은 결국 소설적 장치일 뿐 범죄의 본질이라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관님은 비극이 터지고 난 뒤에 남겨진 파편, 즉 결과물만을 범죄라고 부르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잉태하는 마음의 상태가 먼저 존재합니다. 데이비드 딘의 작품처럼 사라진 환자라는 설명할 수 없는 부재는 그저 가벼운 심리적 불안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인물이 겪는 극단적인 강박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적 상황의 심장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적색 경보입니다. 적색 경보라 하더라도 핏자국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를 체포할 순 없지 않습니까?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쫓아야 하니까요. 현장에 낭장한 핏자국은 단지 모든 심리적 방어 기제가 무너진 후에 참혹한 결과물일 뿐이죠.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끝내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 설명할 수 없는 공백과 불안입니다. 수사관님이 추적하시는 물리적 증거는 이미 끝나버린 비극의 뒤초리에 불과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심리적 붕괴는 비극이 잉태되는 메커니즘 그 자체입니다. 폭력이 폭발하기 직전의 그 팽팽한 긴장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간 이성의 끈, 그것이 핵심입니다. 비극이 잉태되는 메커니즘이라. 그 표현은 꽤 매력적이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도대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배양되는지, 즉 범죄의 공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군요. 저는 범죄가 결코 무균실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배양하는 건 특정한 물리적 환경, 특히 윤리적 빗장이 풀려 있거나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특수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엘러리 퀸 매거진의 패스포트 투 크라임 코너에 번역되어 실린 이자벨라 아르안의 프로에덴베르크의 실타래를 살펴보시죠.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가 그려낸 유럽 특유의 서늘하고 우울한 대륙적 분위기가 소설 전반을 지배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비밀과 얽혀있는 실타래를 현장에서 하나씩 탐문하며 풀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인데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공간의 질감은 대단히 물리적입니다. 범죄의 뿌리는 결국 앞서 언급한 에이린 루델의 타락한 생태계나 할렘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특정한 이국적 환경이나 도덕이 부재한 뒷골목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도덕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물리적 공간이야말로 범죄를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온상이죠. 곤재가 타락한 환경과 결손된 생태계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이 가진 맹점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네요. 범죄가 특정하게 어둡고 타락한 공간에서만 발생한다는 믿음은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속한 이 평범한 일상의 공간은 안전하다는 거대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일상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건 좀 너무 비약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매거진에 실린 카트리오나 맥퍼슨의 작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품의 배경이 할렘의 뒷골목인가요? 아니죠. 너무나 평화롭고 심지어 영적인 평온을 추구해야 할 요가 스튜디오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낯선 이국이나 어두운 밤거리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일상의 내부, 바로 내 옆에 요가 매트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기묘한 시선을 느낄 때 발현됩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의 이질감이라 확실히 맥퍼슨의 묘사는 탁월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 로럴 플로레스 판타우조가 리뷰 코너에서 다룬 신작 스릴러의 핵심 테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뷰에서 다룬 작품은 연쇄살인마의 핏줄이라는 죄책감에 갇힌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저는 이 리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밖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면의 핏줄, 결코 잘라낼 수 없는 심리적 유산이라는 피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뒷골목에서 뛰어서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일상에 스며든 강박과 죄책감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죠. 범죄가 자라나는 가장 끔찍하고 도망칠 수 없는 공간은 다름 아닌 붕괴해 가는 인간의 내면인 겁니다. 일상 속의 범죄나 심리적 유산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내면의 감옥이라는 비유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훌륭합니다.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미스테리 파일과 범죄 기록물들을 들여다볼 때 독자 혹은 관찰자로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의 본질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테리 팬들이 열광하는 건 결국 무언가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쾌감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쾌감을 말씀하시는 건지 짐작이 가네요. 네, 저는 그것을 이른바 스피드킬의 쾌감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트릭을 박살내고 흩어진 단서들을 조립해 명확한 반전을 맛보는 그 즉각적인 쾌감 말입니다. 하드보일드 누아르 장르가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거친 문체로 쓰인 쌉쌀한 뒷맛을 남기는 구제불능의 인간 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와 폭력적 선택으로 인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종국에는 철저히 파멸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팝콘을 먹으며 지켜봅니다. 이 냉혹한 인과응보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식 아닐까요? 인간의 타락과 그 물리적 대가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야말로 탐정소설이 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적 해소라고 확신합니다. 퍼즐을 맞추는 이성적 과정, 그리고 악인이 물리적인 대가를 치르는 인과응보가 주는 지적 해소감. 수사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클래식 미스터리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스피드킬만이 미스터리의 정수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스피드킬의 명쾌함보다 더 관찰자를 매료시키는 게 대체 뭡니까? 바로 숨막히는 지연입니다. 잔혹한 폭력 묘사나 피 한 방울 없이 서서히 뱀처럼 숨통을 조여오는 텐션이야말로 관찰자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힘이죠. 물리적인 인과응보를 넘어 극도로 불안정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하는 희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이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요가 스튜디오의 이웃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부재가 어떻게 평범한 의사를 광기로 몰아넣는지를 목도하는 것은 단순한 퍼즐풀이 이상의 깊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킵니다. 깊은 감정적 동요라 확실히 심리 묘사가 주는 여운은 길긴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히치콕 매거진이나 엘러리 퀸 매거진이 왜 고전적인 퍼즐출이나 하드보일드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 작가들의 세련된 심리 스릴러를 매호 대고포진시키고 있겠습니까? 이 장르가 반세기가 넘도록 트렌디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명쾌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욕구 못지않게 인간 심연의 끝없는 복잡성과 기괴함을 엿보고자 하는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경험과 입장에서 도출한 쟁점들을 정리해 볼 시점이군요. 방금 프로파일러님께서 심리적 텐션의 묘미를 역설하셨지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범죄란 여전히 과거의 사소한 폭력적 행동과 선택들이 빚어낸 냉혹한 물리적 나비 효과입니다. 에이린 루델의 뒷골목 생태계나 페르시아 워커의 기만적인 예술계가 생생하게 증언하던 말이죠. 범죄는 구체적인 동기를 지닌 타락의 실체이며 현장에서 수집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과율의 사슬입니다.
도덕이 무너진 냉혹한 생태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향해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의 궤적. 저는 그것이 여전히 범죄의 가장 뼈아픈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요약입니다. 반면 정은 오늘 다룬 자료들을 통해 범죄의 가장 깊은 심연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인과율의 사슬 너머에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딘이 그려낸 텅 빈 진료실의 공백, 요가 매트 위에서의 기묘한 균열,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범죄는 일상의 틈새를 파고드는 심리적 강박이며 물리적 상흔보다 영혼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것은 바로 부재와 불안이 만들어내는 서늘한 텐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즉 형사의 물리적 렌즈와 프로파일러의 심리적 렌즈 사이에는 좁혀지기 힘든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매거진들의 2026 345로가 이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단히 뛰어난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고전적인 하드보일드의 쓴맛부터 현대 작가들이 섬세하게 직조해낸 심리 스릴러의 매운맛까지 밀도 있게 담아낸 자료를 놓고 치열하게 논할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타락한 뒷골목의 생태계를 쫓는 수사관님의 시각과 일상의 심리적 공포를 파고드는 저의 시각이 충돌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본성의 다면성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범죄의 진정한 본질은 현장에 남겨진 무자비한 인과율의 사슬일까요? 아니면 일상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백일까요? 어느 쪽이 우리의 숨통을 더 치명적으로 조여오는지에 대한 섣부른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 답은 이 치열한 담론을 지켜보시며 각자의 단서를 수집하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죠. 우리가 탐구하고 파헤쳐야 할 인간 본성의 어두운 골목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료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